우리 집안은 대대로 물려받는 가업이 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장의사라는 직업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업이다. 옛날에는 천한 직업으로 불리기도 하고 신기와 귀신에 엮이는 일도 허다했다고 한다. 현재는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으로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 시체의 염습과 매장, 화장과 같은 장례 절차를 계획 및 준비한다. 많은 시신을 보고 많은 장례를 치르다 보니 많은 사건을 보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한다. 그로 인해 장의사도 피하는 장례가 있다. 나는 가업을 물려받지 않았지만 예전에 작은아버지가 겪었던 일이 있다. 작은아버지도 장의사를 하셨다. 원치 않았던 직업을 물려받아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곧잘 들었던 작은아버지는 싫은 내색 없이 꿋꿋하게 가업을 이어나가셨다. 그런 작은아버지의 가장 큰 결점은 숙모님이 아닐까 한다. 숙모님은 매우 욕심이 많으신 분이었다. 물려받은 가업을 정리하고 돈을 만들려 했고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돈이 되는 사람의 장례만 찾아다니셨다. 돈이 없고 연고가 없는 사람의 장례를 받으면 그 장례식장에서 아주 조용히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작은아버지도 숙모님께 숙이고 사는 성격이라 평소에 크게 나무라지 못했고 결국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순간부터 상조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꽤 오랫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한다. 조금은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숙모님께서 작은아버지께 한 서류를 건네주셨다. 장례를 의뢰한 서류였는데 한 청년이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남의 죽음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기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서류를 건네준 숙모의 표정은 과하게 행복해 보였다고 한다. 아마 장례를 맡긴 집안이 꽤 돈이 있는 집안일 터. 작은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혀를 차며 장례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장례 절차가 시작되고 시신을 인계받았다. 시신을 입관하기 전에 염습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혀 깨끗이 정화하는 절차다. 작은아버지는 하던 대로 시신을 눕히고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처음에 시신에 손을 대자마자 싸한 느낌이 들었고 왜인지 모를 거부감에 계속 멈칫하게 됐다고 한다. 다른 부위를 모두 닦고 마지막으로 손을 닦으려 했는데 대뜸 시신에서 앓는 소리가 났다. 화들짝 놀라 시신을 봤지만 아까와 전혀 다르지 않았고 환청이라도 들었나 하면서 다시 손을 닦으려 했다. 하지만 손에 천을 댄 순간 또다시 고통스러운 신음이 들려왔다. 다시금 조심스레 시신을 쳐다보니 이번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작은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작은아버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셨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보니 시신의 상태는 멀쩡했다. 계속되는 환청과 환각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렇게 손은 닦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시신에 수의를 입혀야 했다. 깨끗한 수의를 한 벌 가져와 시신에 입히려는데 이번에는 시신의 팔이 몸에 딱 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아무리 몸이 굳어 있다고 해도 성인 남성이 떼지 못할 리가 없는데 마치 단단한 조각상의 팔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자신의 상태가 이상한가 싶어 잠시 쉬기로 했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어렵게 염습을 마쳤다. 염습은 유족이 보는 자리에서 하는데 작은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도 유족들은 잔뜩 굳은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유족들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찝찝한 기분은 뒤로 한 채 얼른 끝내버리자는 마음으로 입관을 준비했다. 그런데 입관 중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시신을 관에 넣어 뚜껑을 닫으려 하면 시신이 계속 반대로 뒤집혀 있었다. 하늘을 보게끔 다시 돌려놔도 뚜껑을 닫으려 하면 뒤집히고 시신을 돌려놓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만 했다. 몇 번을 반복했을까? 드디어 반듯하게 누운 시신을 보고 뚜껑을 닫았다. 그런데 뚜껑을 닫는 작은아버지의 귓가에 작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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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 마음도 잠시, 작은아버지는 문득 이 장례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셨고 당장 숙모님을 찾아가 물으셨다. 숙모님은 한사코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난생 처음 보는 분노한 작은아버지의 표정에 이내 겁을 먹고 사실을 토하셨다. 연주를 통해 장례식이 필요한 집을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연락이 닿아 장례를 받았는데 아주 부유한 집안이라고 했고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라고 한다. 사인은 자살이었고 약물 과다 복용을 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이상한 점은 유족 전부가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장례를 끝내길 원했고 아들의 죽음보다 다른 이유에 근심이 있는 듯했다. 숙모님은 집요하게 그 이유를 듣길 원했고 유가족들은 장례를 맡아주니 마지못해 이유를 말해줬다. 아들이 죽기 직전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족을 거액의 돈으로 회유해보려 했지만 완강히 거부당했고 뒷일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던 건지 자살을 한 것이다. 이 일을 알면 작은아버지도 거부할 게 뻔하니 입을 꾹 닫은 채 속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장례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찝찝한 기분으로 장례는 끝이 났다고 한다. 장례 이후에 작은아버지의 꿈속에 그 청년이 나왔는데 양손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 바닥에 엎어져 끌려갔고 다른 부분은 멀쩡했지만 묶인 손은 썩어가며 구더기가 들끓었다고 한다. 아마 신이 있다면 살인을 저지른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닦지 못하게끔 한 것이 아닐까.